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병위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셨지만 쉽게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힘을 주어 변을 보셨는데 작고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몇 개 떨어지고는 끝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속이 다 비워지지 않은 듯한 묵직한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며칠째 반복하고 계십니까? 물도 챙겨 드시고 채소도 꾸준히 드시고 영양제까지 챙기시는데도 화장실에서는 늘 같은 답답함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을 더 마셔야 하나? 아니면 약을 늘려야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동안 생각하셨던 방향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색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더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오신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더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화장실에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분 말고도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요소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보통 60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거나 변의 모양이 예전과 조금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다 보면 몇 년 뒤에는 매일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변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살짝 어긋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겪으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이 왜 돌처럼 굳어지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이야기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7이 되신 이 어르신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식탁에는 늘 나물 반찬이 두세 가지씩 올라왔습니다.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마셨고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는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에게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불편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즘 좀 묵직하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았지만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여전히 다녀오셨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이 신호를 느꼈을 때 어르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변의 모양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나오던 변이 점점 작고 동글동글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변기에 닿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는데 신호가 잘 오지 않으니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들이를 갈 때도 중간에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화제를 찾는 일이 잦아졌고 가족들은 요즘 왜 그렇게 속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며 웃어넘기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편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약국에서 변비약을 구입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먹는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도 하셨지만 이런 걸로 병원에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망설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큰 병이 아니라면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지에 약간의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시고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 채소도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흔히 변비의 원인으로 알려진 두 가지를 모두 잘 챙기고 계셨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변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비슷한 부분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도 마시고 채소도 챙기고 그런데도 화장실이 늘 편하지 않은 분들,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가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어르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흔히 알고 있는 수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 장의 안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장의 안쪽 벽은 매끈한 미끄럼틀과 비슷합니다. 이 미끄럼틀이 잘 작동하려면 표면이 적당히 매끄러워야 합니다. 표면이 거칠고 마른 상태라면 아무리 가벼운 물체라도 잘 미끄러져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걸리게 됩니다. 변이 장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적당한 지방 성분입니다. 셋째는 장 안쪽 벽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점액입니다. 넷째는 간에서 만들어져 장으로 내려오는 담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고르게 어우러질 때 변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분은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과 점액, 담즙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장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집니다. 장은 끊임없이 꿈틀거리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운동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움직임이 활발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비교적 빠르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움직임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집니다. 변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은 그 변에서 수분을 계속 흡수합니다. 결국 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마르고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담즙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윤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담즙은 지방이 들어와야 활발하게 분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식사에서 지방을 많이 줄이게 되면 몸은 담즙이 별로 필요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분비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의 윤활 기능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 안쪽을 덮고 있는 점액층이 얇아집니다. 이 점액층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끄럼틀의 표면이 매끈하게 코팅되어 있어야 물체가 잘 내려가는 것처럼 점액층이 충분해야 변이 장벽에 들러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점액층도 조금씩 얇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변이 오래 머물고 그동안 수분이 계속 빠지면서 변은 점점 마릅니다. 동시에 담즙이 줄어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점액층이 얇아져 변이 장벽에 더 잘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변은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변이 단단해지는 것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 자체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마른 흙에 물을 부으면 표면만 잠깐 적시고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장 자체가 마른 상태에서는 마시는 물이 변에까지 충분히 닿기 전에 다른 곳으로 흡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식이섬유는 어떨까요? 식이섬유는 분명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식이섬유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 안에 어느 정도의 수분과 윤활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장 상태가 양호할 때는 변의 부피를 키우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이미 건조한 상태에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오면 식이섬유가 주변의 부족한 수분을 끌어가면서 오히려 더 뻑뻑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가 더 부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이섬유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장 환경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 채소도 꾸준히 드셨지만 정작 장 자체의 윤활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셨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진행될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들을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지금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보신 뒤 보통은 바로 물을 내리고 자리를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변은 우리 장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솔직한 거울입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지금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변의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변이 나왔는데 요즘은 작고 동글동글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변의 단단함입니다. 병이에 닿을 때 예전보다 묵직한 소리가 난다거나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장의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을 주는 정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던 변이 이제는 한참 동안 힘을 주어야만 겨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항문 주변 혈관에 부담이 가서 다른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지에 약간의 피가 묻거나 변을 본 뒤 항문 부위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단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신 뒤에도 뭔가 다 보지 못한 듯한 묵직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잔변감은 점액층이 얇아지면서 변이 장벽에 일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빈도도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가던 것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가게 되었다면 변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은 점점 더 마르고 단단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빈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필요할 때만 드셨던 약이 이제는 거의 매일 드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만 해당된다면 아직은 비교적 가벼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당된다면 장 안에서 이미 여러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조정과 함께 가까운 병원에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신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넘기게 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이 반복되면 항문 주변에 부담이 누적되어 불편함이 더 자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정해 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넘기다가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르신도 이런 신호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겪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불편하다 정도로 느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신호들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화를 천천히 되돌릴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변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 자체의 윤활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능을 천천히 되살리기 위해 어떤 습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무언가가 위로 들어오면 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신체 반사가 있는데 따뜻한 물은 이 반응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장을 천천히 깨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에서 좋은 지방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장의 윤활 기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평소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 있는 기름,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류는 모두 적당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가지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름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식단에서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는 정도,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좋은 지방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챙기시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장이 이미 건조한 상태라면 생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이 장의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호박나물처럼 익혀서 부드러워진 채소는 생채소보다 소화 부담이 적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본래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은 규칙적인 패턴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처음에는 별다른 신호가 없더라도 몸이 그 시간을 점차 기억하게 됩니다. 신호가 바로 오지 않더라도 몇 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장을 천천히 훈련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걷기입니다. 장의 움직임은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장의 움직임도 함께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집 안에서 천천히 몇 분 걷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커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드시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다. 커피에 포함된 성분은 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데 장이 이미 건조하고 굳어있는 상태라면 그 자극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커피를 드신다면 그만큼 물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한꺼번에 모두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커져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 며칠이라도 꾸준히 이어가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변비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습관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약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약을 멈추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습관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자연스러운 배변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약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큰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몇 주 정도 꾸준히 습관을 이어가시면 작은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한 달 정도 지속하시면 좀 더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해온 몸이니 되돌리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신 뒤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드세요 라고 가르쳐 오셨던 분이었기에 정작 본인이 그 틀 안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은 아침 식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던 것이 점차 매일에 가까워졌고 변의 모양도 예전보다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화장지에 피가 묻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방향이 조금 달랐던 거네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변비약에 의존하던 빈도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며 천천히 줄여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예전처럼 외출 전에 화장실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실 때도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채소도 꾸준히 챙기시고 그런데도 화장실에서 늘 편안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이 단단해지는 것은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 자체가 천천히 마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장 안쪽의 점액층이 얇아지면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식이섬유를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 좋은 지방을 적당히 챙기고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이 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매일 좋은 지방 한 가지, 일정한 시간의 화장실 습관, 그리고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이 네 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장의 환경을 천천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다만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일상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가운데 혹시 본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화장지에 피가 묻거나 변비약 없이는 전혀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신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